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성입니다. 자, 이제 실전 투자 대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투자 대회에 함께 할 트레이더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고 또 매매 전략들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함께하는 해설위원들과 함께 시황 분석도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141만 명으로 1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또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칠는지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외신센터 먼저 연결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챙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어제 미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지금 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따르면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상치는 130만 명이었는데 140만 명가량의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아마도 시장에 약간의 실망 매물은 출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네,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가 부양책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협상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좀 주요 사안 말씀드리겠는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이 좀 다소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 초안에는 2달 동안 임시로 일정에게 실업보험 청구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이 됐는데요. 정확한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또 공화당이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주당 최저 $100까지 줄이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주당 $600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100까지 줄이는 거면 정말 엄청난 감축이거든요. 사실 공화당이 아예 이 실업수당을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갑자기 이 지원금을 끊어버리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100까지 줄이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1순위 부양책, 급여세 인하권에 대해서는 이번 추가 부양책에 포함될지 말지 그 여부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장의 관심이 지금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업보험 청구 수당을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요. 다음 기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런 블라인더 전 연준 부의장이 공화당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재앙적인 실수다 이렇게 크게 비난을 했는데 앨런 전 부의장이 현 정부가 실직자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업수당을 감축시키는 것은 재앙적인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주당 $600의 실업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00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앨런 전 부의장은 현재 경제 상황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해서 시민들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앨런 전 부의장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최대한 빨리 막아야 한다면서 더블 딥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더블 딥이라는 거는 경기 침체 후에 회복기가 잠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침체에 빠지는 그런 W자형 경기의 침체를 말하는 건데요. 앨런뿐만이 아니라 IHS 마켓 역시 이런 W자형 침체를 경고하면서 더블 딥이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약간씩 회복 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폭락을 하느냐, 이 기로에 경제가 놓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안 좋은 소식인데 미증시가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가 지금 하방 리스크에 놓여 있다. 다운사이드 커렉션 in the fall 해서 가을쯤에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제목에 적혀 있거든요. 이 RW 투자자문의 론 윌리엄 전략가가 지금 기술적으로 그리고 계절적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 증시가 하방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S&P 지수가 이 3,000선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또 윌리엄 전략가도 이 W자형 경기를 언급하면서 만약에 증시가 W자를 그리지 않으면 8월에 고점을 찍고 9월부터 10월 사이에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사실 미증시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까 싶다가도 조정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시장의 유동성으로 계속해서 강한 탄력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고 있다. 이 시장을 개인 투자자들이 견인을 하고 있고 많은 기관이나 펀드 매니저, 중앙은행 같은 스마트머니의 규모가 9년 내 최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연준이 유동성으로 이 시장을 받치고 있기는 하지만 기업들의 파산까지 연준이 구제를 해줄 수 없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이런 견해가 RW 투자자문의 론 윌리엄이 갖고 있는 견해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요. 8월 달에 특히 시장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가 이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은 당분간,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or a long time, 아주 장기간 지속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라잔은 IMF 수석 경제학자를 지냈고요. 또 인도의 중앙은행장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를 예고한 바가 있어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경제학 교수인데요. 라잔은 지금 요식업이나 관광업 같이 대면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개방될 때까지는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면서 각국은 피해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라잔도 각국 정부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실업수당을 줄이겠다라고 선포한 바가 좀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고요. 백신이 나와도 경제적 충격이 당분간 지속될 거다라는 말은 사실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나 또 중앙은행들이 또 부양책과 다양한 재정 정책을 제시해서 경기가 그렇게 큰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바라야겠고요.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먼저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현재 선물 시장 흐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지금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보합권입니다. 3,265.50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47% 상승입니다. 1,855선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95%, 0.88% 하락세입니다. 41.53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37% 오름세입니다. 1,872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 하락세입니다. 1.1560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상품별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김재준, 이현수 해설위원 그리고 김희주 멘티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현수 해설위원님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제가 2주 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네. 2주 동안에 장이 급격하게 뛰어 올랐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는데 오늘 또 모시는 쟁쟁한 전문가 트레이더분님 모시고 저희가 함께 이제 2시간 진행을 할 텐데. 저와 김재준 사장님의 시황과 트레이더분들의 매매 전략을 다 잘 받으셔서 오늘도 많은 수익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준 차장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네. 상당히 뭐 집에 가시는 길도 그렇고 저도 지금 뭐 바지가 다 젖은 상태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뭐 또 대단하신 트레이더 분들 나오시니까 같이 리딩도 들으시면서 저희 해설위원들의 시황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저도 움직일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들 아마 댁에 돌아가셨을 테니까 밖은 비가 오고 불편할지라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주 멘티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 요정 김희주입니다. 방송 전에 골드로 7,000불 수익을 내고 시작하게 됐어요. 뭔가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오시는 트레이더분들의 피드백도 열심히 잘 듣고 앞으로 조금 더 수익을 더 내면서 열심히 방송 2시간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 만나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할 트레이더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세계 최강의 해외 선물 트레이더 박진서 트레이더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매매 캡틴 트레이더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박진서 트레이더 그리고 캡틴 트레이더 시간 함께할 텐데요. 자, 먼저 두 분 만나보면서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먼저 박진서 트레이더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진서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앞선 시즌에서는 이미 또 많이 활약을 해주셨는데 시즌 3에는 또 처음 출연이시잖아요.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너무 시청자 여러분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계속 추세 매매만 이렇게 했고, 대회에서도 우승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스캘퍼도 좀 보여주면서, 혼용을 하면서, 저도, 개인분들이 좀 따라할 수 있는 매매를 여러 종목을 통해서 한번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 못 이겨요. 예. 예. 굉장히 또 자신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방금, 이제 프로필을 저희가 확인을 할 때 보니까 자칭 아시아 챔피언이다, 세계 최강의 해외 선물 트레이더다, 이런 이야기를 또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만큼 자신이 있으신 거죠? 대회에서도, 아시아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예. 예. 다 자신 있고요. 다 오시라고 하세요. 예, 얼마든지 상대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또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개인분들도 다 오세요. 예.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전 투자 대회 참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준 차장님도 조금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너무 그 활약상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맞아요. 되게 방송 되게 기대하고 왔는데 혹시 특별히 좀 자신 있어 하시는 종목 같은 게 있으신지? 저는 다 잘해요. 네. 아무튼 오늘 그러면은 다 잘해요. 네. 나중에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대해서 이제 다 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예. 다 잘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기대하고 오늘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현수 해설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세 매매를 주로 하신다고 하셨다가 이번 시즌에 들어서 이제 여러 종목과 단타 매매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특별히 준비하신 전략 같은 게 있으신가요? 요번에 특별하게 준비한 전략은 없고요. 제 하던 대로만 하면은 무조건 우승이고요. 상대편이 모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저 못 이깁니다. 전 매매가 완성된 사람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매매로 완성된 사람이다. 점점 더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전략들도 워낙 자신 있어 하시니까 오늘 전략 드리면서 또 증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에 대한 이야기도 점차 또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그러면은 지수 선물은 어떤 전략 갖고 계세요? 지수 선물은 저는 지금 상방을 위주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전서부터도 제가 그번에 몇 달 전에 코로나 나오고서부터 저도 하방을 좀 짙게 봤는데, 거기 7천을 강하게 돌파하고 8천을 나스닥이 하면서 이거는 미 대선까지는 절대 죽을 수가 없다.
최소 나스닥 11,000 정도는 이탈을 해야만 그때 돼서 뭐 매도뷰를 보지 지금은 뭐 무조건 상방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대선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상방을 볼 것이다라는 뷰를 갖고 계시고 나스닥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요즘 뭐 S&P랑 나스닥 같이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끔 방향이 갈릴 때도 있거든요. 좀 같이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탄력성은 미국의 지식 산업이라든지 뭐 특허권에 관련된 나스닥 종목이 선두 주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라든지 니콜라 여러 지식 산업 스포티파이 그런 쪽이 많이 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미국 주식을 자기가 한 10종목을 추려서 그렇게 장 시작했을 때 시세의 흐름을 보고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매수나 매도도 뭐 단타로 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종목이 살아있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 전략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페이크 치는 무조건 매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매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오늘 장에서 나스닥은 좀 자세한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나스닥 전략은요. 나스닥은 오늘 한 10824 정도 오면 한번 매수를 잡고 러프하게 컷 100틱 잡고 한번 대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컷이 나와도 10780 그런 짝에서는 다시 또 매수를 들어가서 100틱 잡고 또 다시 도전해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우선 10시 반에 시작과 동시에 한번 지수 미국 주식을 지식 산업을 간추려서 좀 보시면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1824선에서 매수 유효하겠다. 그리고 좀 더 밀리더라도 더 아래쪽 780선에서도 매수 봐도 괜찮겠다라는 전략을 주셨는데 추천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뭐 저는 저도 뭐 매수뷰를 보고 있어서 저도 참 잘 보신다고 생각하는데 네. 혹시 뭐 보조 지표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시청자들이 조금 도움을 얻어갈 만한 뭐 그런 거 있을까요? 그런 거 저는 전혀 보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시황으로 좀 보고요. 보조지표 보지도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조지표 없이 오직 시황으로 트레이딩을 하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이현수 해설위원님은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럼 시황으로 이제 매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차트는 전혀 캔들 차트 외에는 전혀 보시질 않는 거예요? 일봉 차트만 봅니다. 일봉 차트로만. 매매로 완성된. 사실 이게 고수가 되면 될수록 이제 보조지표를 줄여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맞아요. 최종의 완성도 이제 1분, 10분 봉도 아니시고 1분 봉으로만 거래하셔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희주멘티는 우리 트레이더 박진서 트레이더에게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저는 지금 뭔가 매수 추세가 오지 않을까 해서 막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너무 무리일까요? 장 시작하고 만약에 10시 반에 돌파를 한다면은 고점 돌파를 하면 그냥 매수로 그냥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 시작 후에요?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 바로 MIT 매수 전략으로. 그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장 시작까지 기다렸다가 10 국빵빵을 돌파하면 MIT 매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금 매수 진입하는 것보다는 장 시작하고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면 돌파 매매. 지금 뷰가 없으시면은 지금 일단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장 시작하고 후의 상황을 살펴보자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우리 박진서 트레이더님 아까 이미 대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굉장히 또 자신 있어 하시는데 어떤 각오로 또 임하세요? 당연히 우승이고요. 어떤 시스템이고 아무거나 다 오라고 하십시오. 저는 개인분들도 대환영이고요. 얼마든지 저는 도전을 받아들일 자신도 있고 야인이건 다 오십시오. 저는 얼마든지 같이 매매를 해서 상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음 주부터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는 다음 트레이더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캡틴 트레이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캡틴 트레이더님. 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캡틴 트레이더님. 지금 연결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연결되는 대로 바로 다시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분과 해설위원님 두 분과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누어 보도록 하죠. 일단 어제는 그래도 3대 지수가 전기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오늘 일단 선물 시장은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도 사실은 뭐 좀 하방 압박을 좀 받았다가 네. 이제 장 막바지에 이제 공화당 측에서 시력급여를 조금 규모를 줄여서 좀 연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좀 반등을 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운이 지금까지도 조금은 이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저도 계속 뭐 이렇게 강세뷰를 보고 있긴 한데 불안한 요소도 사실 너무 많거든요. 지금 뭐 오늘 고용 지표도 그렇고 사실 미국의 이제 고용이 5월 중순까지 이제 뭐 한 11억 한 2,500만 명 이 정도였다가 6월 달로 가면서 1억 3,600만으로 확 늘었다가 지금 다시 5월 중순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만큼 이제 뭐 그 캘리포니아, 뭐 텍사스 이런 쪽 좀 인구가 많고 좀 경제 규모가 큰 도시들 쪽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자리 수가 다시금 팍 꺾이면서 또 영구 고용은 안 그래도 지금 계속 또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단기 고용까지도 조금 또 다시 불안해지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 빌미를 줄 수 있는데 다행히 이거는 근데 시력급여 측면에서 약간 보조 지원금 쪽으로 이제 또 나오게 되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상세가 될 수 있다고 보긴 하지만 이게 또 타이밍이란 게 있잖아요. 지금 계속 또 뭐 아직도 뭐 공화당하고 의견 차이가 조금 좁혀진 거지 아직도 많은 이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마무리되려면은 진짜 적어도 8월 뭐 이쯤은 돼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게 뭔가 딱 적시에 이제 시행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뭐 피해는 없이 무난하게 또 뭐 이런 실업자라든지 이런 거에 피해를 줄이면서 좀 증시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뭐 이거 뭐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어제 또 중국 뭐 난데없이 또 총영사관 폐쇄 얘기가 또 나오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제 생각에는 트럼프의 이제 전략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선거 이제 대선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가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낸 게 정치적으로 이런 압박을 주면서 지지층은 끌어오르되 증시 쪽에는 큰 부담이 안 가는 어떤 거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총영사관 폐쇄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을 너무 난데없이 갑자기 나온 거라서 이거는 진짜 선거용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뭐 진짜 제 생각대로 이렇게 약간 전략적인 이슈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무난히 그냥 선거 위주로 해서 증시와는 상관없이 증시는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갈 것 같지만 이것도 그래도 조금은 또 눈여겨봐야 할 이슈 같고 그리고 뭐 계속 뭐 버블 얘기 사실 WDB 온다. 이거는 제가 이제 거짓말 안 하고 3개월 전부터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전문가 누구든 이제 다 루비니처럼 WDB 올 거다, WDB 올 거다 그러는데 안 오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유동성의 힘이 대단한 거고 사실 이 정도의 유동성은 저희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닷컴 버블하고 비교해 본다고 치면은 닷컴 버블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기술주의 시가 그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 정도 내외였어요. 그런데 S&P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으로 따지면은 한 34%. 그러니까 GDP 규모에 비해 증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버블을 결국 일으킨 건데 현재 비교해 보면은 현재는 이런 기술주가 차지하는 이 GDP의 비중이 한 17%, 18%가 되고 오히려 S&P에서의 이 시가총액 비중은 34. 닷컴 버블 때 30 몇 %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25%, 27%로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오히려 줄고 GDP 규모는 크고. 그러니까 버블이 닷컴 버블과 비교하기는 조금 좀 억지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M1 통화라든지 M2 통화라든지 이런 풀린 통화들의 이런 거를 단순히 이제 풀린 통화 대비 이렇게 뭐 백테스팅 이런 걸 돌려보면은 현재 지수가 나스닥 기준으로는 17,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풀린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언제든지 조정을 염두에 두지만 비유는 상승부를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뭐 오늘도 저는 뭐 어김없이 그냥 특별한 뭐 악재가
있지 않는 한은 계속 상승률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더블 딥에 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런 더블 딥은 지금 이렇게 경계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제 모두가 환희에 차있을 때 올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캡틴 트레이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고 이어서 잠시 후에 이현수 해설위원의 뷰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저희 해외 선물의 시인 시즌3 이번에 처음 출연해주고 계시는데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홍일 투자그룹 KW 트레이딩에서 이제 해외 선물 전문가를 하고 있는 캡틴 전문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실전 투자 대회에도 참가를 하시잖아요.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실전 투자 대회도 대회이지만은 제 실력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기회가 되고 또 제가 한 번 더 성숙해지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대회를 좀 임하려고 합니다. 스스로도 성숙해지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이현수 해설위원님은 이야기 좀 한번 나눠보시죠. 네, 저 마홍일 투자그룹에 속해 계신다고 했었는데 혹시 이번에 이제 주요 처음 나오셔서 저희가 이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요 종목이라든지 뭐 매매 기법이라든지를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나스닥, 골드, 오일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요번에 이제 실전 투자 대회에서는 골드랑 오일 쪽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기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기본에 충실하는 매매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기본이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저는 이동평균선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쌍바닥, 쌍복 뭐 이런 위주로 찾아서 매매를 하는 타입 그리고 마디값들 제가 라인들을 그어서 마디값들 매매하는 정도 이런 것들로만 위주로 지금 매매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기본을 지키는 매매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준 처장님도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네. 뭐 혹시 그럼 그 중에서 특별히 뭐 딱 좋아하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아니 보면은 뭐 이렇게 트레이더 분들마다 자기와 뭔가 잘 맞는 종목들이 특히 뭐 한 가지씩은 꼭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종목이 혹시 있으신지?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그래도 오일이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나스닥 골드도 좀 잘 맞는 편이긴 한데 오일이 조금 더 잘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일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보시고 계신지? 오늘 방향에 대해서인가요? 네네. 일단 오늘 지금 저는 41.35가 이제 좀 지지를 강하게 받는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41.35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 볼게요. 네, 요 라인이 이제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좀 단기적으로 매도의 입장으로 좀 더 볼 것이고 만약에 3호 라인이 강하게 좀 지지되는 라인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매수의 입장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41.35선 여기를 이제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무너지면 매도 쪽으로 보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매수 쪽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주셨어요. 자, 일단 오일을 가장 뭐 좋아하시고 수익도 잘 난다고 하셔서 저희가 또 오일 전략을 물어봤는데 일단 지수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까 앞에 하시는 트레이더님 말씀도 들었는데 보니까 다들 다 매수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같이 매수로 보고 있는데 저도 827.25 라인 정도가 지금 지지가 되는 라인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827.25 라인이 무너지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좀 지켜볼 것이고 그다음에 900을 다시 한 번 더 뚫는다라고 한다면 강한 매수로 또 바로 추세로 따라 들어가는 매매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827.25선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쪽을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 약간 박진서 트레이더와 위치 값은 약간은 좀 비슷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현수 해설위원님은 이 전략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을 한 1828 정도로 봤었거든요. 네. 네, 오늘 살짝 더 아래로 잡으시는 트레이더분이 살짝 더 아래로 잡으시는데 충분히 네, 유효한 전략인 것 같고요. 거기서 아마 찍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지선을 받고 올라온다면 네, 추격 매수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까 두 분 다 지금 900선을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네, 맞아요. 900선도 지금 네, 굉장히 강한 저항선 지지선이어서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 정말로 네, 추격 매수도 한번 노려볼 만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거의 다 비슷하게 좀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현수 트레이더 해설위원님도 우리 캡틴 트레이더에게 좀 궁금한 점 있으세요? 오늘 좋아하시는 종목이 네. 굉장히 화끈하신 것 같아요. 나스닥 골드 오일이며 네. 변동성도 크고 네, 아무래도 이제 위아래로 화끈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에 충실하고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마디값을 가서 마디를 끊어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혹시 이제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디 매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한번. 이게 제가 마디값 매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마디값 매매다라고는 조금 보기는 힘든 매매인 것 같아요. 제가 따로 그냥 만들어서 하는 매매가 될 것 같은데, 이 지지랑 저항선 마디 값들을 그냥 제가 보이는 자리에서 라인들을 그어놓고 하는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본에 충실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캡틴 트레이더만의 원칙이 있을까요? 제가 이런 유튜브로 이런 것도 이제 내용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손절값들 많이 잡으시거나 안 잡으시는 트레이더 분들께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기본에 좀 충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손절값은 좀 지켜야 된다. 손절을 하게 되면 그 자리 밑에서나 그 자리 위에서 다시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면 매매를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좀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자리면 매매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손절도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이야기들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희조멘티는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저는 말씀 중에 사실 계약이 들어갔어요. 10847을 한 계약 매도로 진입을 했거든요. 네, 괜찮을까요? 매도로 네,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847짜리 매도로 들어가셨다고요? 10847이에요. 네. 그래도 조금씩 뭔가 수익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843.50짜리도 제가 좀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네. 만약에 843.50짜리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면 862 정도 자리까지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862 자리에서 조금 더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눌려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희주멘티는 지금 왜 847 자리에서 매도로 들어갔을까요? 뭔가 지금 그냥 단타로 뭔가 수익을 조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섣부른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이 진입을 지금 이 계획은 어디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빨리 손절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빨리 그러면 제가 또 빠른 손이 또 장점이니까 빨리 청산을 하겠습니다. 이현수 해설위원님은 그래도 이전에 또 멘토이셨잖아요. 네. 방금 이제 이 희주멘티의 이런 진입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아까 그 캡틴 트레이더님 말씀하신 지지선 10822725 지지선을 믿고 거기를 노리고 이제 매도를 본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들어가신 거라고 제가 지금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한번 조금 기다려보셔도 괜찮았을 것 같았는데요. 왜냐면 그 지지선이 저희가 생각해도 괜찮은 지지선인 것 같아서 믿고 한번 기다려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도 살짝 빠지고 있죠. 아마 다시 그럼 진입할까요? 아니요, 지금은 늦었고. 이미 나왔나요? 네, 이미 나왔어요. 네, 나오고 지금 늦었고. 네, 그렇죠. 네, 오히려 손절을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힘든 것 같은데 손절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캡틴 트레이더님,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대회를 진행을 할 텐데 각오 한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원칙에 따른 매매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물론 1등하면 좋겠죠. 1등하면 좋겠지만은 저 목표는 1등도 포함되겠지만은 제가 더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게 또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또 이 발전된 모습으로 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캡틴 트레이더 스스로에도 발전도 생각을 하시지만 어쨌든 1등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실전 투자 대회 앞으로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서 또 전략 들어보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일단 우리 희주멘티는 나스닥을 아까 매도로 진입을 해서 얼른 손절을 하고 나왔어요. 네. 근데 개장 전에 이제 매도로 진입을 했는데 근데 아까 그 자리에서 지금 조금 더 빠지기는 했거든요. 네, 빠지면 다시 이제 이후의 상황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사실 그 전에 개장을 한 후에 한번 또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피드백을 원래 먼저 주셨었거든요. 네. 개장을 한 후에 했었어야 되는데 역시 항상 저는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 그리고 제 생각보다 빠른 손 이게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장까지 마음을 조금 더 가라앉히고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개장까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8초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개장 상황 함께 보고 또 시장 상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선물시장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05% 약보합입니다. 3,26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0.23% 상승입니다. 1,82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95% 하락세입니다. 41.5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38% 상승입니다. 1,87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1% 하락세입니다. 1.1570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정규시장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0.1%가량 그리고 나스닥이 0.2% 정도 하락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현수 해설위원과 아까 좀 시장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시장은 이렇게 요즘 이제 현 며칠 네. 이제 소위 백신장이라고 불리는 백신의 영향으로 네, 맞아요. 지금 주식을 쭉 끌어올렸다가 오늘은 이제 백신에 대한 소식이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오늘은 마침 그 아까 말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때문에 지금 살짝 빠지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지표가 요즘 가장 핫하고 가장 이제 주가의 지수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지수다 보니까 오늘은 빠지는 것도 있고 사실 오늘 저는 1920선 이 고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는 살짝 오늘 아주 짧은 짧고 작은 조정장에서 살짝 매도뷰를 보고 오늘 데이 트레이딩으로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지수나 S&P나 나스닥이나 살짝 다 조금 살짝씩은 오후쯤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나스닥은 더 많이 빠진데 S&P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이야기 주셨고 준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장이 개장하고 한 10분간은 저는 배운 거를 그대로 하니까 황근 연구님께 배운 게 10분간은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의 약간 힘겨루기와 눈치 싸움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좀 그런데 저는 근데 항상 그냥 무조건 매수비예요, 저는. 조정이 오면은 매수 기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되게 강세론이기 때문에 저한테 사실 취향을 물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매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조정이 오는 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더 큰 상승장을 가기 위한 약간의 일부 후퇴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잠시 조정일 뿐이다. 지금 나오는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자,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0.17% 하락한 26,959선 지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11% 하락해서 3,272포인트를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요. 0.31% 하락해서 1,672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3대 지수 모두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고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든 속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선물 시장에서 먼저 상승분이 반납이 됐고요. 본장에서는 실망 매물들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의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지수도 함께 좀 하락을 이끌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1.8% 하락해서 20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현재 신냉전 이슈도 있다고 합니다. 미중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공관을 추가 폐쇄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고요. 또 테슬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죠. 순이익이 1억 400만 달러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성과를 내놓으면서 S&P 지수에 이제 편입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가는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3%가량 올라서 1,63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주들이 경제 폐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이나 다른 식당가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정리해고가 들어간 부분 때문에 실업수당이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좀 투자 심리가 압박이 되는 것으로 보여서 현재 3대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하락폭을 크게 키웠고요. S&P 500 지수는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증시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개장 상황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3대 지수 오늘은 마이너스권에서 일단 출발을 했다는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시 한번 트레이더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트레이더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박진서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까 지수 전략을 좀 주셨어요. 그리고 좀 눌림 시에 매수하는 전략을 주셨는데 824선 그 이미 찍고 내려갔고 한 800선까지도 찍고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럼 저희가 매수 봐도 좋을까요? 저는 여기서 컷을 러프하게 백틱을 건다고 하고 여기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780 거기에서 다시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1024 백틱을 컷이 안 됐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1024에서 놀고 있네요. 예. 이거는 지수는 지금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죽을 차트가 아니에요. 이게 그 코로나에서 한번 바닥을 찍고 6,400이 해서 계속 지금 올라온 거 보면은 한 개 기준으로 하면은 근 1억 정도 돼요. 한 계약당. 이게 죽을 차트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눌림시는 매수가 100%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해설위원님 얘기했지만 테슬라도 실적이 좋게 발표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테슬라에서 좀 수혜가 되면 어떤 원자재가 좀 가장 많이 수혜가 될까요? 오히려 저희 해설위원님들께 질문을 좀 주셨어요. 전부. 예. 네네, 두 분 한번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테슬라가 지금 일단 실적도 좋게 나왔고 또 기대감도 갖고 있고요. 이제 S&P 500이 편입이 될 조건을 갖췄는데 물론 이제 바로 편입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또 기대감을 많이 모아가면서 지금 주가도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테슬라가 더 잘 간다면 어떤 원자재가 수혜를 더 보게 될까요? 원자재가 수혜를 보는 건 없고 그냥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걸 거래할 때도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요? 그냥 오르니까 왠지 내 것도 오를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테슬라가 사실 오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원유 쪽으로는 오히려 좀 안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죠. 지금 안 그래도 대체 에너지가 지금 계속 증가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테슬라가 전기차가 되면은 가장 그 원유의 큰 소비는 가솔린 그 차량용 그런 수요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원유 쪽에 오히려 안 좋을 수는 있고 딱히 원자재가 이렇게 혜택을 받는 종목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현수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원자재 쪽에서는 원유가 아까 준 사장님 말대로 하방 압력을 받는 거 외에는 딱히 혹시 2차 전지에 관해서 2차 전지 관한 원자재가 있으면 모를까. 딱히 저희 선물 거래하실 때의 선물 종목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박진서 트레이더님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예. 저는 뭐 원유랑 천연가스는 좀 하방 압력을 저는 볼 거라고 저는 동의를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지만 제가 2, 3년 전부터 팔라듐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큰 수익을 좀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서 들어가는 그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가 좀 많이 차지를 합니다. 예전에는 뭐 백금이나 그런 걸 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저감 장치는 팔라듐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팔라듐 같은 경우는 지금 탄력성이 엄청 좋거든요. 팔라듐 요거 한번 보실 수 있으면은 탄력성이 엄청 좋거든요. 이게 원래 한 3년 전에는 800불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22,013 이렇게 되는데 2213. 이게 제가 옛날에 저희 유튜브도 보고 했지만 저는 이거 팔라듐을 이걸로 10개를 들어가서 롱 포지션을 정해가지고 한 10억 정도는 수익을 난 종목입니다. 요 팔라듐이랑 그리고 제가 골드는 작년 유튜브에도 다 나와요. 저 1250달러부터 강력 매수해서 1800달러까지 보자. 해서 저도 그 종목에서 가장 제가 많이 큰 수익을 난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팔라듐이 또 한때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사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실 팔라듐도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금 그래도 좀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이미 팔라듐으로 또 수익도 많이 내셨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는 원자재를 또 높게 평가하는 종목이 좀 제가 보기에는 플래티늄을 이제 가공해서 팔라듐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나듐이나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플래티늄이 조금 조정을 받으시면은 이거를 좀 추세로 1000을 넘으셔서 청산을 해도 좋은 전략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구리도 그러니까 구리도 이게 좀 전기차나 전체적인 그런 쪽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구리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게 원산지의 한 50%가 칠레나 페루 쪽에서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광산 인부들이 좀 이를 좀 많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도 좀 유심하게 보시면은 좋을 종목이고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백금 같은 경우에는 나바공에서 한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량이랑 그런 종목을 다 유심해서 연결고리를 잘 생각을 하셔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배팅을 하시면은 좀 큰 수익을 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뭐 귀금속 쪽으로 굉장히 다양한 상품군들을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품들 이번 대회에서도 또 매매를 하실 건가요? 저는 다 합니다. 다. 예, 저는 뭐 미 국채도 하고 뭐 파운드도 하고 엔화도 하고 통화, 뭐 지수, 원자재, 농산물 요번에 하면은 커피나 돼지고기서부터 다 하겠습니다. 오일, 천연가스, 나스닥, 항생. 항생은 좀 추세보다는 좀 스캘퍼 위주로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그런 부분은 지수는 스캘퍼 위주로 하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로 좀 봐서 한번 크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예, 저 못 이겨요, 저. 매매가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오라고 와서 제가 자기 돈 놓고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제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 또 매매를 하는 모습을 이제 다음 주부터 보여주실 거고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1부는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또 두 트레이더 연결해서 전략과 이야기들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회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